역시 미세 플라스틱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페트병 상수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거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이나 정수기는 이제 그 차이인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퍼백을 거기다 음식 소분해서 넣은 다음에 냉동 보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생존 방법은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혹시 재활용 쓰레기 누가 버리시나요? 저는 제가 버리는데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특히 플라스틱 생수병을 버릴 때마다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지구를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걸까? 또는 이 플라스틱 생수병이 재활용돼서 나한테 다시 들어오는 리사이클을 그리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런 의구심을 해결해줄 구세주와 같은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님과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누가 버리세요? 제가 버리고 있습니다. 안 쓰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도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플라스틱 생수병을 거의 하루에 1개 정도 배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구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쁘겠지만. 나쁩니다. 사실은 일단 인간의 소비 행위 자체가 이제 환경에 뭐 득되는 거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버리시는 플라스틱들이 재활용률이 50%대라고 발표는 하지만 네.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은 20%대입니다. 결국은 잘게 쪼개가지고 다시 또 생수병, 그 PT병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그런데 말하는. 쓰고 뭐 섬유로도 활용하기도 네네네네. 하고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태우거나 뭐 그런 게 묻거나 하는데 요즘 대부분 태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우면 오히려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공기에 안 좋은 물질들이 배출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그렇기 때문에 태우는 행위 자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환경 측면에서. 그러면 최근에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다에 뭐 플라스틱 섬이 떠 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선진국으로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다 적적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다른 나라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냥 뭐 땅에 묻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냥 해양 투기도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플라스틱 섬도 만들어지고 네. 시간 지나면 그런 것들이 분해가 돼요. 서서히 잘게 쪼개지는 게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게 결국 수산물에 오염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결국 최상위 포식자 인간한테 다시 넘어오게 되고 악순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미세 플라스틱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며 결국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발생 원인은 인간이고요. 네. 인간이 이제 플라스틱을 써서 그런 건데 네. 일단은 플라스틱 발생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페트병 생수만 해도 그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좀 끊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물을 담으면 쪼개졌던 조각들이 떨어져 나온 게 그게 바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티백망에서도 나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게 분해되는 과정에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세탁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오고 네. 이러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간한테 돌아오는 게 많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독성이요. 미세 플라스틱 독성 연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사실 일부고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저희가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연구 결과 쏟아지고 있다라고 그럼 보시면 됩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을 몸으로 흡수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는 질환으로 나타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굉장히 세계적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건 관련해서 뭐 그냥 너무 많아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소개해드리면 네. 2022년도에 나온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어떤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실제로 어떤 위암, 암세포의 성장을 빠르게 하더라. 그 다음에 전이 가능성을 높이더라. 그리고 항암제 내성까지 높이더라. 이런 충격적인 결과도 진짜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것도 같이 이것저것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에 일어나서 같이 있을 때 존재하는 복합 독성 이런 건 연구가 지금 충분히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노출 안 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봐도 음식 종류 크게 4가지거든요. 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4종류인데요. 어느 걸 관찰하나 조금은 나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난 미세 플라스틱을 영원히 벗어나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모든 독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돼 있거든요. 네. 결론은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 줄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정수기를 쓰거든요. 네. 네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물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뭐 정수기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수기를 쓰게 되면 당연히 필터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줄 거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물을 마시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정수기라고 하는 것 이제 많은 분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정수기 안에 있는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거기서부터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수기도 믿기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용 쓰는 정수기 소재가 뭐냐면 네. 일단은 역삼투막 필터를 쓰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역삼투막이라는 걸 들었어요. 쓰고 그 소재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씁니다. 보통 이제 그 아마이드 계열, 그러니까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소재를 많이 쓰고요. 네. 기계적 물성과 내화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그런 가정용의 물의 압력 정도로 막 수십억 개 뿜어져 나오고 미세 플라스틱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저도 확인해 봤는데 저도 나오면 나온다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만 좀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글쎄 그런 걸 현미경 봐도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한데 네. 대부분 그런 것들은 사이즈가 크고요. 네. 그게 극히 드문 경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미세 플라스틱 거르는 측면에선 정수기가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기를 제가 한번 이제 만기가 돼서 한번 제가 분해를 해봤어요. 셀프로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보니까 필터가 보통 3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각각의 그 걸러주는 게 다른 것 같던데 뭐 어떤 종류의 필터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단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네. 필터 하나에만 의존하는 회사도 많고 네. 여러 개가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맨 앞서서 처리해 주는 게 좀 덩치 큰 것들 그러니까 걸러주는 것들 그러면 단계별로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큰 단계에서 걸러진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서 걸러진다고 봐야 돼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미세 플라스틱은 종류가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아. 그러니까 작은 건 다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특히 1 마이크로미터 이하 1 마이크로미터가 1000나노거든요. 네. 1000나노 이하까지도 사실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1000나노 이하를 나노 플라스틱 하는데 나노 플라스틱도 그 정수기 필터 사이즈로 그 기공 사이즈로 걸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 역삼투막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네. 바닷물도 걸러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흘리면 담수, 물만 나오게 하는 오, 기술에도 역삼투막이 있습니다. 담수화 해수 담수화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쓰이는 게 역삼투막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바닷물 걸 때는 굉장히 고압을 노출시키는데 가정용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없죠. 그러니까 저압을 쏴야 되니까 결론은 기공 크기가 해수 담수용보다는 기공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만 아무튼 기공 사이즈 작다 보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수기 물은 죽은 물이다. 그런 말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요. 실은 집에 이제 식물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 식물들한테는 정수기 물을 주지 않아요. 네. 잘하시는 왜냐하면 뭐 건데. 미네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걸러줬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네, 맞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실제 네. 미네랄 성분보다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가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네랄까지 거를 정도기 때문에 네. 이런 미세 플라스틱 거르는 거는 정수기가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게 최고의 물이냐고 했을 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네랄까지 다 걸러버린 물이기 때문에 네. 뭐 죽은 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저 고민되는데요. 생수통 물을 사 먹을까요? 아니면 또 정수기 물을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네. 수돗물 좋은 거 맞아요. 그거 뭐 네네.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집집마다 상하 수도관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수장에 있는 물은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물인데 문제는 집집마다 그 올 때까지 상하수도관을 거쳐서 오는데 노후된 정도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녹물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말씀 정확히 보셨는데 같은 동네 살아도 어떤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도 그 노후화된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녹물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수돗물은 처음 물은 깨끗하지만 정작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상태가 정수상 물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정수기 물에 좀 의존하되 저 역시 하되 일단 부족한 미네랄 이런 것들은 좀 채소 등을 통해서 좀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브리타 그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브리타 정수기는 뭐 관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정수기는 아니고 그냥 필터를 집어넣고 필터에다 물을 부어서 그 필터에서 걸러진 물을 먹는 그런 방식의 정수기가 브리타인데 필터가 짝퉁 필터가 엄청 유통됐다고 네. 그런 뉴스를 봤어요. 네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못 걸른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사실 그 짝퉁 필터의 성능을 제가 뭐 직접 검증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이 좀 어렵지만 네네네. 일단은 짝퉁이라는 것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성능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네. 아마 기존에 공개하고 있는 성능 대비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필터기도 전 꼼꼼히 보면 뭐 카본 필터 아니면 뭐 숯
숯이 들어간 필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종류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단계마다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만 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정수기 이제 간이 정수기라고 하잖아요. 네, 간이 정수기에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지금 미국에 소송 중입니다. 브리타 정수기가 소송 중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데요. 네. 그 얘기도 먼저 말씀드려요. 왜 소송 중이냐면 네. 허위 광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단체들이 브리타 정수기 보고 허위 광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소송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소송 중이고 결과 나온 바 없습니다. 당연히 브리타 정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신 있다, 우린 다 검증 받았고 다시 뭐 또 테스트 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결과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리타 정수기 성능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설명들이 한 2-30분 걸릴 것 같은데 네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해외 판매하고 있는 필터가 종류가 보통 일반 스탠다드가 있고 엘리트 필터라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브리타에서 파는 거는 거기는 성능 스펙을 딱 봤을 때 한국에서 공개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필터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능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쩌 해외 브리타는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국내 브리타만 놓고 봤을 때, 근데 거기서 공개하고 있는 스펙을 보면요, 스펙을 보면 그 성능을 보면 미세 플라스틱 거리는 그 사이즈가 좀 커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이즈까지 거르지 못한다라고 그냥 대놓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수돗물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뭐 많다면, 만약에 많다면, 덩치 큰 거 위주로 있다면 브리타 정수기가 잘 거른다는 뜻이겠죠. 근데 만약에 수돗물 안에 너무 작은 사이즈들이 많아요. 뭐 진짜 1마이크로미터짜리들이 막 많았다. 그럼 못 고른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래서 그럼 못 믿을 거냐. 근데 그러기에는 미국에서 그 소비자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또 해본 거예요. 미국 브리타 정수기 가지고 했는데 막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뭐 근데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여러 분리 성능 중에서 우리가 수돗물 깨끗이 할 염수 처리하잖아요. 네. 그럼 염수하면 화학 반응 때문에 여러 부산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부산물을 얼마나 걸러주나 봤더니 네. 굉장히 잘 거르더라고요. 뭐 95% 이상이었나? 그러면 소송을 걸 게 없잖아요. 근데 너무 다양한 거 다 잘 거른다고 해놨는데 네. 한 가지만 잘한다가 아니라 여러 개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네.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아무튼 특정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집에 들어오는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면, 그리고 송배수관이 또 깨끗한 상태라면 근데 염소 관련된 잔유물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 정도라면 브리타를 통해서 그런 염소 관련된 부산물 다 제거할 수 있다면 브리타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수도관이 뭐 엉망이라든지 노화가 심하다고 한다면 브리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송 얘기 약간만 또 업데이트 해주시면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나라라고 해서 네. 어마무시한 뭐 과징금과 뭐 징벌적 뭐 범칙금과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또 한국에도 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네.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아직 그 소송 중이라는 것까지 나왔고 그 뒤로 보도 자료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아직 1심도 결과 안 나온 것 같습니다. 1심도. 근데 아무튼 핵심은 과장 광고거든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 뭐 이거 다 걸러줍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는 못 걸러주네? 이 내용인 거. 아마 퍼센트. 퍼센트.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하면 마치 다 걸을 것처럼 돼 있는데 뭐 실제 보니까 뭐 1-20% 줄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그런 식의 어떤 성능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정수기 저처럼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수기가 한국에는 이제 저처럼 직수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걸러주는 직수 형태의 정수기가 있고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브리타형, 그러니까 물 부어 가지고 담아놓는 저수형 정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정답일까요? 다시 좀 정정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브리타 같은 건 이제 간이 정수기라고 하고요. 간이 정수기. 예. 완전 뭐 기본 크기도 완전 달라요. 근데 일반 정수기는 크게 이제 요즘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그러니까 일단 관에서 들어와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직수고 하나는 저수조가 있어요. 네네네. 저수가 있는 게 좀 덩치가 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덩치 큰 게 보기 안 좋잖아요. 너무 부피 많이 차잖아요. 네, 사이즈 많이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직수거든요. 그리고 저수가 또 뭐가 불편하냐면 어느 순간 충분히 담았을 때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잘 안 나와 물이 쫄쫄쫄쫄쫄 나오고 그러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그래서 대세가 이제 직수긴 한데요. 성능만 놓고 보면 그 저수조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삼투압 필터가 원래 기공이 너무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필터 했을 때 쫄쫄쫄 나오거든요. 필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막혀서 필터에 구멍이 작아서 네, 구멍이 작아서 기공이 너무 작아서 그렇기 때문에 쫄쫄쫄 나오는 거를 저수에 담아놨다가 네. 내가 탁
다 했을 때 물이 촥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가 근데 너무 과량을 뽑아낼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그 직수인데 거기 있는 필터는 상대적으로 기공 크기가 크겠죠. 기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필터 능만 보면 당연히 저수 있는 게 좋고 다만 이제 내가 빨리 물을 뽑아내고자 할 때는 직수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정수기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공 크기가 상당히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역시 이제 가정이 필요한데요. 들어오는 그 원수 수돗물이 거기 만약 혹시라도 뭐 무슨 좀 많이 오염돼 있다라고 녹물이 하면 있거나 혹시 오염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저수 있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수돗물 자체가 깨끗한 상태로 들어온다면 일반 직수 정수기도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수가 있는 걸 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그렇구나.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직수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필터 거쳐서 바로 나오는 그런 방식과 한번 저수 물을 담아놨다가 나오는 그 방식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야, 물을 담아놨으니까 야, 고인물이잖아. 저수형. 고인물이잖아. 그럼 여기서 또 오염이 발생하지 않겠어? 그 다행히도 저수도 대부분 요새는 다 옛날엔 모르겠는데 요새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기반이어가지고 괜찮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냉장 관련된 처리들이 계속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문제되지는 않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기적으로 3개월인가 와서 이제 그 코디네이터 분들이 와서 필터도 갈아주고 저수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네랄까지 다 제거를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소 같은 걸 통해서 충분한 미네랄 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물이다. 건강한 물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교수님은 엄격하게 필터를 거쳐서 나온 그 물이냐 아니면 미네랄이 살아있다는 말을 또 거꾸로 얘기해 보면 미세 플라스틱 좀 들어있을 거거든요. 어떤 게 건강한 물일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질문 많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 종류 다시 한번 나눠보면 페트병 생수 많이 쓰시잖아요. 페트병 생수, 그다음에 정수기물, 수돗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페트병 생수가 제가 제일 안 좋은 거 맞고요. 이거는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일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이나 정수기냐 이제 그 차이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 자체는 너무 훌륭한 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하수도관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집집마다 상하수도 그 관 상태를 모르잖아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연락하시면 지자체 와서 검사해 줍니다. 그것만 받아봐도 1차적인 검사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통과된 물이라면 저는 그 정도면 뭐 간이 정수기에서 한번 걸러서 드신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확실히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정수기에 의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따로 음식 같은 것도 별도로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교수님이 마침 잘 나오셔가지고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얼음 정수기를 사야 되냐? 얼음도 요즘 방식이 똑같습니다. 얼음도 한번 얼려놓고 냉동고에 보관하는 거냐, 아니면 바로바로 얼음 나오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얼음 정수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어느 방법이 뭐 좋다, 건강에 좋다, 나쁘다 이거는 사실은 뭐 아직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뭐 찬물, 그러니까 얼음에 담아서 다시 또 거기다 물 담고 이렇게 찬물을 이제 너무 찬물을 먹는 거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드릴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드릴 그러니까 그런 뭐 전문가분들께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도 준비하고 있었던 질문이 교수님 물 몇 잔 먹어야 돼요? 뭐 이거는 그런 것도 질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에서 발생한 게 뭐 플라스틱 생수병 여기서부터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플라스틱 쓰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플라스틱 생수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뜨거운 물을 부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퍼팩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퍼팩에다가 찬 음식도 담을 때도 있지만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는 이 플라스틱이 녹아서 우리한테 나쁘지 않을까? 이런 지퍼팩 아니면 뭐 비닐봉지 아니면 랩 이런 상품들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답변을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긴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사실 방대해서 짧게 최대한 핵심적인 말씀드리면 일단 플라스틱 병, 페트병 생수에는 제가 아까 물 담으면 무조건 PET 관련된 플라스틱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거기다 뜨거운 물 부으면 더 많이 나오는 거 맞고요.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혹시라도 바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면 그런 아까 말한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유해한 화학 물질이 더 많이
또 추가로 또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뜨거운 물 넣는 건 더더욱 지양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게 편집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생수병 밖에 내놨을 때 직사광선 그 얘기 한 번만 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페트병 생수 같은 경우는 밖에다 내놨을 때 네. 특히 여름에 특히 직사광선 직사 직사광선. 맞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외에도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발암 물질이 실제 용출될 수 있다는 정부 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포름알데히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 호르몬인가요? 환경 호르몬은 아닙니다. 그냥 아, 발암 물질이. 아 발암 물질. 네. 환경 호르몬에 별명을 붙이려면 또 다른 역할, 그러니까 기능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네. 호르몬처럼 좀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아. 포름알데히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발암 물질이에요. 그냥 발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일반 또 플라스틱 물통 중에 보통 일반 우리가 갖고 다니는 플라스틱통 중에서 PP, 폴리프로필린이라 불리는 이런 팽수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 자체는 물 담았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단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것도 시간 지나면 조금씩 분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다 뜨거운 물 붓거나 하게 되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건 있어요. 분해가 더 촉진되나요? 약간 뭔가 더 잘 떨어져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라라고 말씀드려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PP 기반의 어떤 생수병을 갖고 다니다면, 물병을 갖고 다니신다면 주기적으로 교체 쓰셔라. 주기적이라고 하면 뭐 최소 3개월, 아니 뭐 최소 6개월 정도마다 네. 교체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퍼백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퍼백 같은 경우 요새 집에 쓰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PE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계열이 네. 거의 평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에틸렌 잘 아시죠? 네. 석유하게 네. 우리 산업에 꽂히기도 하죠. 네. 아무튼 근데 그 폴리에틸렌 소재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붓는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뭐 검증 다 해봤고 그렇지 않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근데 다만 그럼 뭘 걱정해야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은 걱정하셔야 돼요. 아, 직은 미세 플라스틱이 뭐 환경 호르몬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또 아직 명확하게 유해 화학물질이 아직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뭘 조심하시냐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지퍼백을 여기다 음식 소분해서 넣은 다음에 냉동 보관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꺼내서 어떻게 하죠? 탁 개봉하죠. 근데 개봉할 때 그런 과정에서 음식물이 좀 달라붙어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딱 하게 되면 떨어져 나오는 게 꽤 많아요. 쫙 이렇게. 할 때 네. 붙어있던 것이 막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막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걸 딱 꺼냈을 때 해동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아. 지퍼백을 찬물에다만 넣어놔도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뗄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떼라. 맞습니다. 정확히 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해동해서 딱 개봉하면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오는 거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지퍼백은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랩도 설명드릴까요? 랩? 예,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짜장면 저도 짬뽕 먹을 때 네. 랩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탕수육 같은 경우도 랩이 씌워져 있는데 녹은 경우가 있어요. 네, 탕수육의 열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녹으면 안 될 텐데. 네, 말씀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얘기, 그래서 저도 역시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좀 정확히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가정용 랩이랑 업소용 랩이 다릅니다. 소재가 달라요.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랩을 쓰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늘릴 때랑 우리가 식당 갔을 때 거기서 뭐 포장할 때 모습 보셨잖아요. 네. 뭐 쫙쫙 늘어나지 않던가요? 뭐 쫙쫙 네. 늘어나고 잘 붙어요. 네. 실제 업소용 랩이 훨씬 좋습니다. 어. 훨씬 좋습니다. 왜 좋냐면 또 우리가 혹시 마트에서 고기 사본 적 있으신가요, 직접? 네, 고기 사죠. 예. 사본 적 있으시죠? 그럼 마트 다니 고기도 랩이 포장돼 있잖아요. 네, 랩이 그죠? 포장돼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되게 고기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던가요? 네.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사거든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일반 가정 랩으로 포장을 하면 어떤 약간 일이 벌어져요? 불투명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습기가 차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담성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방담성 측면에서 업소용 랩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도 되게 잘 달라붙어요. 쫙쫙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용 랩은 이제 다른 거 쓰는데 그 소재가 뭐냐면 바로 PVC입니다. PVC 랩이 평정을 했어요, 그냥 업소용 랩은.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 PVC 랩은 뭘 쓰냐면 당연히 이게 쫙쫙 늘어나라고 그 안에 어떤 화학물질을 넣는데 약간 그게 가소제라는 거예요. 가성제. 가소제라는 거예요. 가소제. 예. 가소제라는 거였는데 과거에는 푸탈레이트 가소제를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요새 아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에선 적어도 푸탈레이트를 안 쓰는 추세예요. 네. 그럼 다른 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가소제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쓰면 늘어나진 않아요. 네. 그럼 다른 가소 쓰는데 나름 친환경이라 불리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쓰는데 다시 써왔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믿었던 친환경 가소제조차도 최근에 독성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실제 이것도 몸에 해롭다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추가적인 독성 계속 밝혀질 거예요. 네. 푸탈레이트 가소제는 워낙 역사가 길어서 연구 많이 됐는데 친환경 가소제라 불리는 건 아직 연구가 되게 역사 짧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결론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가수들라도 우리가 노출 안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서 먹는 게 제일 좋고 첫 번째 그러니까 배달 안 시키고 그냥 가서 네. 먹는 게 제일 좋고 전 드시지 말라는 적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배달보다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가서 드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사실 그 탕수육 같은 거는 직접 닿잖아요 랩에. 직접 답죠. 그러면 사실은 서서히 그 가수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실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것들은 좀 배달 기름 많거나 뜨거운 거는 특히 음식에 직접 담는 것들은 좀 배달을 좀 지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드리는 조언이 마트에서 고기 사시면 혹시 고기에 접촉돼 있잖아요. 네. 그럼 집에 오셔서 랩을 벗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정용 랩으로 바꾸라고 해요. 그리고 보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라고 하더라도 네. PVC 랩에 오랫동안 직접 접촉하게 되면 서서히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그날 당일 포장한 거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바로 소위 말해서 랩가리만 해주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날 드실 만큼만 사와서 바로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충격인데요. 네. 전 제가 알았던 상식과 뭐 물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죠. 탕수육 같은 게 녹았을 때 분명히 우리 몸에 안 좋겠구나. 랩 씌운 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구가 덜 됐을 뿐이다. 네, 맞습니다. 네. 친환경 가스조차도 연구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아마 그 편의점에서 냉동식품도 많이 사 드실 거거든요. 그럼 냉동식품 사갖고 오면 냉동식품 뭐 비닐만 떼고 바로 그 냉동식품째로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저도 찝찝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편의점에서 파는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비닐에 포장돼 있는 랩.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소재 자체는 PVC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 막 십몇 년 전엔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다 이제 폴리올레핀 계열로 이제 다 대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자체 음식이 다 해서 있다라고 해서 무슨 환경오염이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다면 정부가 진작에 그거를 금지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사실은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랩 그 포장된 채로 직접 돌리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미세 플라스틱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저는 그 담고 있는 용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냉동식물 담고 있는 용기도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 용기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 용기도 뭐 일회용 배달 용기든 뭐 가끔 뭐 그런 일회용 뭐 용기들 보면 역시 뒷면을 보면 다 적혀 있거든요. 네. 다 대부분 다 PP라고 적혀 있어요. 요새는. PP가 폴리프로필렌인데 역시 그 자체로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유해 화물질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역시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 가끔 플라스틱? 이제 그런 것들을 무슨 되게 이렇게 환경 생각한다고 재활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씻어서 다 있어야지, 씻어서 다 있어야지.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그런 데 조직들이 끊어져요. 그래서 거기다 음식 담거나 하는 과정이 또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일회용으로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일회용조차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사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쓰신다면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갑자기 안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상욱 교수님과 함께 플라스틱 생수병부터 시작한 문제가 어느새 랩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뭐 우리가 플라스틱 용품들도 많이 쓰지만 최근에는 컵라면 같은 거 보면 스티로폴이거든요. 그건 좀 다른 종류인가요? 그거는 그 플라스틱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 폴리스타이렌, 네. 어떤 스타이렌 가지고 만드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 스티로폼 느낌 나는 건 네, 다 네, GPS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만두 포장할 때 쓰는 약간 스티로폼 느낌 네, 나는 네, 네. 용기가 있고 또 컵라면 중에서 약간 사발면 그 약간 그 뭔가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 있잖아요, 흰색. 맞아요. 네, 그게 뒤에 보시면 겉면에 지금 써 있어요.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PS인데요. PS 관련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참고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네. 역시 다양한 독성들이 뭐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뭐 많이 먹었을 때 뭐 암과 관련돼 있던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실제 나왔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게다가 아직 연구도 충분히 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복합 독성까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 자제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보통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긁는 행위. 음식물들이 마찰이 되거나 또 젓가락으로 막 긁을 때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네. 그걸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